네, 알겠습니다. Let's go, get it. 안녕하세요. 맨날 혼나네, 그지? 뭐 준비 안 해온다고. 오늘 일단 짧게 좀 다뤄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나왔던 게스트분들 중에서 조금 비슷한 질문들을 해왔던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수락산 뭉치 사장님도 동네에 지금 새로운 가게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 돈가스 가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자리를 찾고 계시고, 메가커피 가맹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도 고깃집을 준비하고 계셔서 어쨌든 위치를 찾고 그런 것들을 지금 도와드리고 있고, 부산에 있는 예전에 오랫동안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던 동생도 또 자리를 찾고 있거든. 또 누구 있지? 뭐 앞에 우리 PD님도 사실 또 자리 하나 또 찾고 계시고, 주변에 지금 많은 분들이 요새 이 붐인가 봐. 요새 이런 그 막 유튜브 영역인가? 30대 뭐 잘 나가는 유튜버들의 그런 채널 있잖아. 30대 자영업자 이야기나 뭐 이런 장사의 신. 창업에 대한 열풍까지는 아니지만 의지를 이렇게 불러일으켜 주는지 모르겠는데, 뭐 좋은 효과일 수도 있고 나쁜 효과일 수도 있고,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이 자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진짜 그냥 무조건이야.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볼까 싶어. 가장 기본적으로 보통 물어보시는 게, 여기 권리금이 이 금액인데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이 정말로 많아. 예전에는 나도 직접 가서 보고 여러 사람들의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이렇게 내가 전화상으로도 해드리고 직접 가서 본 적도 있는데, 이런 걸 조금 최근에 좀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좀 공통적인 내 생각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일단 권리금이라고 하면은 바닥 권리가 있고 시설 권리가 있고, 바닥 권리는 결국 자리가 좋아서 받는 금액일 거고, 그리고 시설 권리는 말 그대로 그 영업을 하다가 안에 있는 주방 설비나 기물이나 뭐 냉난방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나한테 뭔가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근데 기본 전제가 일단 저자본 창업이야, 무조건. 근데 누구나 적은 돈으로 다들 창업하기를 원하시는데, 나한테 이렇게 그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한 1억 내외? 뭐 적게는 진짜 뭐 한 7, 8천에로 창업하고 싶어요 라는 분들, 뭐 저자본으로 창업하는 거에 대한 포커싱이 많이 가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수락산 뭉치 사장님이 나 진짜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무리 적게 돈을 드리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적게 드리는 게 쉽지는 않아. 그래서 그런 여러 상황들을 했을 때 1억 내외의 분들이 도움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바닥 권리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이거잖아. 권리금이 만약에 5천만 원이래. 그러면은 내가 뭐 장사가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뭐 3년 후, 5년 후에 내가 이 가게를 내놨을 때도 이 돈을 회수할 수 있냐, 혹은 내가 준 권리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냐, 이런 개념을 생각해보는 게 일단 1번인 것 같아. 말은 권리금이지만 보증금처럼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인지, 그러니까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 것 같고, 두 번째가 어쨌거나 이제 시설 권리인데, 근데 이건 참 난해해. 왜냐면 파는 사람이랑 사는 사람의 생각이 너무나 다를 텐데, 당연히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어 할 거고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거에 대한 지금 간극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인테리어가 너무나 잘 돼 있지만 뭐 내가 그 안에서 설비를 살릴 수 있는 게, 주방 설비는 기본적으로 살릴 수 있을 텐데 테이블이 있는 공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근데 사용할 수 있어도 그대로 사용하는 게 목표인 건지, 아니면 뜯어내고 사용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거를 고쳐서 그래도 내부 인테리어를 바꾸고 사용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살릴 수 있는 건 주방 설비가 살릴 수 있는 게 가장 많을 것이고, 그리고 냉난방은 보통 살리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저자본 창업이라고 해서 그 권리금을 우리가 저 권리라고 해서 그 건물을 우리가 인수를 했을 때 다 그대로 기물도 그대로 쓰고 테이블도 그대로 쓰고 뭐 음식만 바뀌고 마치 사장만 바뀌고 가게 간판만 바뀐 것처럼 봤을 때도 결과가 반드시 나쁘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변화를 했다라는 그런, 혹은 내가 원하는 컨셉을 그래도 어느 정도 표현을 하려면은 추가 비용이 반드시 들어간단 말이지. 그래서 어쨌거나 주방에서 살릴 수 있는 설비들의 금액이 합이 뭐 그래도 중고가로 쳤을 때 뭐 이 정도라. 그리고 냉난방 같은 경우는 거기 사실 냉방 전문 아니야? 항상 답답해하는 분, 이것도 다음에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생각보다 냉난방이 매장을 그 창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크게 잡아먹어. 맞잖아. 그러니까 뭐 카페 같은 경우야 뭐 불을 안 쓰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그 평수 대비 냉난방을 적게 하긴 하지만, 지금 그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은 고깃집을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냉방이 그래도 보통 쾌적함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통 평당 3배 정도는 냉방을 한다고 하잖아. 그리고 정말 쾌적한 느낌을 주는 오피스 상권의 이런 고깃집들을 5배, 7배 막 이런 식으로도 집어넣는데 최소가 3배라고 얘기한단 말이지. 그럼 사실 냉방을 하게 되면은 뭐 그 비용만 해도 막 1,000만 원 이상? 1,000에서 2,000? 근데 이제 항상 답답한 게 이것도 추후에 이어질 얘기인데, 냉방을 설치할 때 기계값보다 보통 설치비가 막대하게 나오잖아. 주방을 새로 만들지 않을 수 있다면 큰 비용이 세이브가 많이 된단 말이야. 보통 공사를 할 때 나도 인테리어 업자는 아니지만 설비, 주방을 만드는 작업 밑에 뭐 트렌치라든가 뭐 방수 깔고 벽 쌓고, 이게 사실 가장 인테리어 할 때 큰 비용을 음식점에서 많이 차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용을 세이브하는 게 되게 중요해.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 그 뭔가 이렇게 앞에 보이는 시야, 가시성, 테이블의 배치, 효율적인 테이블 구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조금 확실히 좀 자영업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지금 나도 최근에는 조금 더 비용을 더 줄이는 게 중요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방을 최대한 안 건드릴 수 있는 스펙이 좋다. 부시지 않는, 근데 반드시, 근데 이게 뭐 절대적이진 않다라는 거지. 어쨌거나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시야에서 뭔가 더 좋은 공간과 사람들이 더 들어오고 싶게끔, 들어왔을 때 쾌적함이라던가 뭔가 느끼는 감정들 때문에,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면에 들어갔는데 뭐 주방이 오른쪽에 있었다. 그럼 난 사실 예전에 이거 부셔버렸어. 부시고 안쪽으로 밀어 넣는 거지. 그래서 어쨌거나 정면으로 들어왔을 때 이 와이드가 넓은 매장, 근데 이게 결국은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절대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른데, 지금 오늘 하는 얘기는 어쨌거나 초점이 비용을 적게 들이는 거에 맞춰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을 지금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1번은 주방 설비를 추가로 하지 않거나 뭐 트렌치나 방수 작업을 하지 않고 그 공간의 크기가 적당한 매물을 고르는 게, 내가 필요한 주방을 옮기지 않고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면 정말 가장 비용 세이브가 되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음식점이라는 기준 하에 당연히 닥트를 사용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보통 이게 돈이 제일 많이 들잖아. 음식점이 아닌 곳을 음식점으로 바꿀 때는 무권리지언정 돈이 정말로 많이 들어가. 왜냐면은 도시가스를 이제 끌어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설치비랑 또 사용료, 신청료, 그리고 전기 증설. 음식점은 주방 설비들이랑 냉난방 때문에 필요한 전력수가 뭐 최소, 뭐 이게 그 공식은 없지만 그래도 10kW 이상, 그리고 냉난방을 많이 쓰는 고깃집 같은 경우는 진짜 15kg, 20kg 이상도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또 전기 증설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전기 증설도 이게 되게 복잡하더라고. 내가 이쪽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건물 상황에 따라서 건물에 이미 전력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 건물주의 합의를 통해서 신청만 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전력이 증설이 할 수 있으면은 가장 나이스인데 적은 비용을 들이고, 문제는 뭐냐, 내가 이만큼 써야 되는데 건물에 할당된 전력이 초과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땅을 파서 전기를 끌어, 한전에서 나와서 전기를 외부 뭐 전봇대 같은 데서 이제 끌어온다라거나 땅을 파야 되는 경우까지 생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미리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경우도 당연히 주방을 그대로 쓰고 그 닥트 라인이 그대로 잡혀 있다라면 비용이 가장 세이브가 많이 되겠지만, 닥트 같은 경우도 그 층수별로 금액대가 많이 올라간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차량을 그 뭐라고 하냐, 그런 사다리 차량이라고 하나? 차량을 통해서 설치할 수 있는 곳이랑 건물 뒤편에 있다라면 이제 그런 분들 막 줄 타고 내려오면서 설치한단 말이야. 또 이러다 보면 비용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 예전에 그 아는 분이 고깃집을 하는데, 뭐 2층에 대형 한 막 150평에서 200평짜리 고깃집을 하는데 15층이면은 이 닥트를 정말로 그 옥상으로 올려야 되는 거지. 뭐 그쪽에 이제 오피스 촌이다 보니까. 그럼 이 비용이 사실 막대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1층이나 2층 건물에서 닥트를 설치하는 것과 고층에서 설치하는 것, 그리고 차량을 통해서 설치할 수 있는 곳, 아니면 그게 불가능해서 사람이 이렇게 직접 설치를 타고 내려가면서 설치하는 거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 갈릴 수 있다. 닥트나 이런 것들도 비용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에어컨도 지금 여기 벽이 나오나요? 예. 만약에 에어컨을 우리가 여기다 설치하고 싶은데 실외기의 위치가 이 벽 뒤에 만약에 외부가 있어. 건물주와 합의하에 코어를 뚫어서 실외기가 바로 설치되어 있어서 설치 공간이 짧으면 사실 비용이 많이 세이브 되잖아. 실외기의 위치를 우리 마음대로 아마 지정하지 못할 거란 말이야. 아마 건물주가 원하는, 건물 관리인이 원하는 위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힘든 거야. 이게 5층 높이인데 건물주가 나는 이 우리 주변의 건물의 미관상 혹은 뭐 소음 뭐 여러 가지로 이유로 인하여 반드시 옥상으로 올려야 된다.
근데 건물이 5층이야. 거기서 이제 설치업자들이 이제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설치 자재로 만든 거지만 그거를 연결해줬던 원자재 값으로 이제 값을 청구를 하면 거기서 돈이 많이 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늘 다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뭐 설치비가 막대하게 나와서 이게 배보다 백법이 더 큰 경우들이 생기더라. 권리금이 무권리거나 저권리였지만 이런 거에 따라서도.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그런 거지.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가 되는 거지. 닥트라인은 뭐 민원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그냥 바로 1층으로 빼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면 비용이 많이 세이브가 되는 거고, 닥트가 없던 공간을 인수하게 돼서 닥트를 설치하게 됐을 때는 그것도 똑같은 거지. 층수를 높이 올라가면 금액이 계속 올라갈 것이고,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야 된다. 이게 무권리라고 반드시 좋은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음식점이 아니었던 공간, 그러면은 얘기한 대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야. 도시가스, 전기 증설, 전력 증설, 닥트 설치, 뭐 에어컨, 냉난방. 사실 저권리가 더 합리적일 수 있어. 저권리라고 하면 한 사람 기준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당연히 자리가 좋으면 더 금액이 올라가고, 자리가 좋지 않거나 장사가 너무 안 되면은 뭐 정말로 저권리가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개별성이고 독립성이다 보니까 결국 발품을 많이 팔 수밖에 없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파사드에는 좀 돈을 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외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장이 뭔가 바뀌었는데 비용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외부 공간도 최대한 살려서 쓰면은 좀 사람들한테 보여지기에 좀 이렇게 변화가 좀 약하다 보니까 관심을 어쨌든 끌어야 되잖아. 그래서 뭐 그러니까 비용을 무조건 적게 들이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꾸미는 게 돈을 많이 쓰자가 아니라 좀 적게 들여서라도 좀 사람들 눈에 띄게 만들자, 뭐 이런 거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를 고를 때 또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거네. 기본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내가 거의 홍보대사야. 오픈업, 매출 조회할 수 있는, 진짜 전도사인데, 이 주변의 가게들의 매출을 한번 어쨌든 조회해봐서, 이게 이 정도 수준이구나. 근데 이거를 또 절대치로 봐선 안 돼. 지금 현존하는 가게가 뭔가 바로 옆집은 아니더라도 유명한 가게가 있다라는 거는, 유동은 없지만 사람들이 어쨌거나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넘어오다 보면 한 번씩 관심이나 노출도가 생겨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다라면 또 결국 잠재 고객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맨날 자리 보러 다니면은 자 요새 장사할 만한 데가 없대. 뭐 지방은 너무 힘들어서 서울에서 다 장사해야 된다고. 그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 자리 잘 고르나? 뭐 이거 여기서 장사 어떻게 해요? 뭐 장사할 만한 데가 없어 지금. 강남역 빼고는 사실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은 들고, 잘 되는 집들 보면은 막 구석탱이 있어도 다들 찾아가잖아. 그런 시야로 조금 자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냥 너무 주변 가게들이 다 안 되고 뭐 장사를 너무 하기 힘든 시기이자 뭐 상권이 다 그렇다라는 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권리나 보증이나 월세들을 비교했을 때 내가 할 만한 자리인가에 집중을 해서 해야지, 너무 주변에 흔들리면은 사실 이게 시작조차 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 뭐 주저리를 얘기했는데, 아무튼 이게 최근에 한 4-5분 정도랑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느끼는 부분이라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봤고, 뭐 혹시 뭐 더 있으세요? 뭐 좀 궁금하신 거 있어요? 이제 항상 얘기하시는 기세라는 것도 결국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진짜 나한테 하루에도 매물 3-4개씩 보내서 좀 검토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마음에 안 들지언정 계속 발품 팔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어쨌거나 더 뭔가 에너지가 넘치고 기운이 좋게 느껴지더라고 아마. 근데 그게 또 이제 결과값이랑 이렇게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좋은 기운들 속에서 또 좋은 이런 기회가 또 찾아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뭐 최근에 이제 우리 나왔던 게스트분들하고 좀 소통을 많이 하거든. 요새는 이제 직접 얼굴 보고 하지 않더라도 카톡이나 이제 전화로, 어제도 막 새벽 1시에 근데 난 그거 되게 좋더라고. 지금 이제 다 도와드릴 순 없지만, 근데 뭐 아직 그 정도로 내가 바쁘진 않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또 이제 같이, 그러니까 뭐 제가 솔루션을 드린다라기보다 같이 고민을 하는 정도는 해드릴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이라기보다 이제 의논하실 게 있으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요거는 여기까지 일단 하시는 걸로 하시죠.